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일본에서 온 특별 게스트를 모시는 방송 2부입니다. 1부 녹음한 지가 좀 돼서 뭘 얘기했는지 거의 기억도 안 나는데, 오늘은 결혼 생활과 국제 커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아무래도 지금 뭐 국제 결혼하는 추세가 아무래도 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 와중에 또 일본이랑 한국이랑 좀 그런 결혼이 가장 많은 것 같고, 그래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, 혹시 그 국제 결혼하면서 좀 느낀 점 있을까요? 국제 결혼하면서 느낀 점은 뭐 어려웠다던가 서류 준비가 어려웠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혼인 신고할 때 준비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다 그쳤다. 많았나? 많아. 번역도 해야 되고. 아, 그런 게 좀 귀찮구나.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와 좀 다른 게 필요했었던 것도 있고, 반대로 필요 없었던 것도 있고. 그래도 뭐 엄청 어렵진 않았죠? 서류 준비하는데. 그냥 귀찮은 것 뿐이었어. 아, 귀찮은 거. 그리고 그냥 서류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대사관 가서 그 비자를 받아야 된다던가. 아, 그런 게 조금 좀 귀찮긴 하겠네. 어려운 건 없고 준비할 게 많아서 귀찮다. 그리고 또 2, 3년에 한 번 그 비자 갱신하러 가야 되는 거. 아, 그렇구나. 그러면 뭐 문화 차이 같은 게 좀 있었나요? 문화 차이는 같이 생활하면서는 물론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.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그 뭐냐, 일본에서는 그 음식을 예를 들면 반찬을 전해줄 때 젓가락이랑 젓가락으로 주면 안 되잖아요. 음. 저는 그거가 처음에 안 된다길래, 왜 젓가락에서 젓가락 이렇게 반찬을 받는 게 안 되지? 라는 생각을 했는데, 그 일본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서요. 뭐 장례식 할 때. 그것도 지금도 뭔가 어색하다, 이상하다고 생각해. 네가 그 젓가락으로 먹으라고 줬을 때 뭔가 거부감이 있어. 내 젓가락으로 받아들이기. 아, 근데 자꾸 왜 존댓말을 또 안 쓰세요? 시청자분들이랑 하는 건데 왜 자꾸 좀 반말을 하시지? 그 젓가락이랑 젓가락을 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 안 되는 거죠? 그거 원래 뜻은 몰랐었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안 해왔었으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 들고, 그리고 어른이 돼서 알고 보니 찬례식? 뭐라고 하는 거? 화장하고 나서. 화장할 때 그렇게 젓가락이랑 같이 잡고서 납고를 그러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, 화장을 하고서 뼈를 태웠는데 뼈가 다 안 타잖아요. 남아있는 그 뼈들을 이렇게 납골함에 넣거나 전달할 때 집게 같은 거나 젓가락으로 건네주고, 그걸 젓가락 같은 집게로 받는다 이거죠. 그걸 같이 해서 같이 그 용기에 넣는 거지. 아, 그러니까 약간 젓가락으로 서로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좀 그렇네요. 근데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시지? 아직도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? 그럼 평소에 안 하는 단어들은 아, 생활 단어들이 아니니까. 그리고 일본어로도 모르니까 잘. 아, 아니 일본어를 일본 사람이 잘 모르면 어떡해요? 아니 그런 찬례식이나 그럴 때 쓰는 단어들을 평소에 안 쓰니까 안 나오지? 그러면은 뭐 한국 생활하면서
아니 한국 결혼 생활하면서 좀 좋았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? 그냥 매일 같이 있을 수 있는 부분. 아 좋아하는 사람이랑 매일 같이 있을 수 있는 부분. 음. 아니 자꾸 왜 존댓말을 안 하시고 반말을 하시냐니까요? 예? 그냥 대화하고 있어서 그런. 아니 그 시청자분들이 듣는 건데.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뭐가 좀 있었을까요? 처음에는 그 일본 음식을 그 먹고 싶은 일본 음식을 못 먹었을 때가 힘들었었지. 요. 역시 그 식문화가 조금 왜냐면 식사는 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. 음. 그래도 뭐 이젠 다 잘 먹잖아요. 이제 뭐 이제 뭐 매운 것도 먹고 향이 나는 채소도 먹고 그러니까 뭐 딱히 일본은 산야채를 잘 안 먹는데 한국에서는 야채라고 하면 산야채도 또 많으니까. 향이 나는 야채가 많잖아. 향이 나는 거. 일본은 미나리나 그 시소 같은 거밖에 별로 없는데 한국은 향이 나는 게 많잖아.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은 뭐 조금씩은 다 먹죠. 비빔밥 하면 그래도 좀 향이 사라져서 먹지 않나요? 뭐 그냥 눈 감고 먹는 거지요. 눈 감고 먹는 거예요? 아 그러면은 뭐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? 생각하는 게 공통점?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간장 된장 요리를 많이 한다. 사실 한국도 된장이나 고추장도 사실 그냥 매운 된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고춧가루가 들어가.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된장이랑 간장으로 한 뭐 그러니까 찌개나 약간 조림 요리도 그렇고 그리고 뭐 약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걸 장이나 간장을 그걸 이용해서 요리하는. 그러니까 그냥 매운 것뿐이지 입에 안 맞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그래도 그 요리의 결이 비슷하니까. 음. 요즘엔 또 일본에서 젊은 분들이나 뭐 40대들한테도 50대들한테도 김치나베라 그래서 일본식 김치찌개죠. 사실 한국식 김치찌개랑은 좀 다른데 그게 엄청 유행하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맛이 전혀 달라요. 그쵸? 김치찌개랑은. 네,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근데 그래도 이제는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김치에 대한 거를 뭔가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들 전 국민이 즐기는 분위기다. 그거는 일본 김치찌개도 좋아해요. 저도 일본에 있었을 때 그 김치나베 먹어봤는데 확실히 김치찌개는 아니에요. 그냥 찌개랑 그 일본에서 말하는 나베 요리랑은 확실히 좀 달라 계열이. 근데도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맛이 있더라고요. 뭐 그 요리가 다른 요리가 돼버렸지. 그리고 일본에서 사 먹었던 김치도 한국 김치랑은 다른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맛이 있어요. 정말 저는 일본에 있을 때 김치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. 일본 김치도. 요즘은 종갓집? 종갓집. 종갓집 김치 많이 파니까 코스트코에서도 팔고. 근데 한국 종갓집 김치랑 맛은 다르잖아요. 좀 덜 맵고 약간 단맛도 있고. 근데 한국에서 종갓집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? 아, 우리는 매일 할머니가 해다 주시니까. 그럼 이번에 한번 조그만 거 한번 사서 먹어보죠. 어떤 차이가 있나? 그래요. 그리고 뭐 한국에 혹시 와서 온 지 좀 됐지만 여행 가고 싶은 곳 있어요? 한국에서? 전주. 전주? 한국에서 그래도 제주도도 가보고 좀 이것저것은 가보지 않았나? 강원도도 가보지 않았어요? 가봤는데 거기는 못 가봤으니까. 전주는요? 한옥마을. 아 전주 한옥마을. 그래도 맨날 여기 광화문이나 그쪽 한옥 다른 한옥들은 많이 보면서 다니잖아요. 거기는
오르막길이 많고 사람도 많고. 아, 딱,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관광지나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런 좀 체험도 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곳으로. 뭔가 조용하고 그냥 그 마을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고 싶어. 근데 전주 한옥마을도 그렇게 조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. 그래? 거기도 뭐 관광객들이 엄청 많으니까 빠글빠글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지금 뭐 전주는 사실 뭐 제대로 못 가봤으니까. 저 같은 경우에는 야빠리가 아니지. 갑자기 일본어가 나왔는데. 저는 역시 그 홋카이도죠. 홋카이도. 거기가 정말 일본에서도 먹거리로도 유명하고, 뭐 겨울 되면은 뭐 눈 축제도 하고, 그리고 그러니까 겨울이 예쁘잖아요. 불편해도 홋카이도가 먹을 것도 많고. 저도 한 번밖에 홋카이도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제대로 공부해서 가야 되죠. 그리고 저는 홋카이도랑 오키나와 하나 가보고 싶어요. 왜냐면은 저도 일본의 뭐 도쿄도 좀 가봤고 오사카는 한 번인가 두 번 가봤지만 거기도 가봤고 근데 오사카는 또 가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. 그 많은 분들이 오사카 가지만 오사카 가도 관광지보다는 약간 먹고 마시러 가는 거라서 저는 뭐 일본에도 좀 오래 있었고 그래서 뭐 딱히 먹고 마시러 일본을 가고 싶진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안 가본 곳, 새로운 그런 풍경이나 약간 그리고 또 도시마다 나고야도, 도쿄도, 오사카도, 나라도 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분위기랑 약간 문화도 다르고 그런 거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저는 홋카이도랑 오키나와는 사실 뭐 일본에서도 뭐 자주 가는 여행지는 아니잖아요. 일반 사람들도 그쵸? 머니까 워낙. 그러니까 저도 그런 데는 한번 가서 또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. 홋카이도는 러시아랑 밀접해 있어서 또 일본과는 또 다른 뭐 이런저런 뭐 문화가 있고 오키나와도 옛날에 중국과 한국과 무역을 하면서 오키나와에 특별한 문화가 있잖아요. 그쵸? 그러겠죠? 예, 건축 양식도 다르고 뭐 몰라서 으거리는 거예요? 오키나와 가본 적이 없어. 그리고 마라도도 가보고 싶긴 하다. 거긴 진짜 궁금해서. 마라도? 대마도. 마라도가 대마도인가 마라도인가? 제가 헷갈리나 대마도인가? 예, 거기는 진짜 또 가보고 싶긴 하네요. 딱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. 근데 또 한국이랑 워낙 또 가까우니까 그냥 호기심이죠, 호기심. 어떤 곳일까라는 거구나. 그런 것도 있고 엄청 가까우니까 정말 여기가 일본이겠지만 거기 일본일까라는 느낌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고. 거기는 피서치예요? 한국 사람들은 낚시하러 많이 가요. 낚시. 예, 거기가 물 온도가 따뜻하고 해서 그 잡히는 좀 좋은 고급 어종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잡힌다고 해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마도로 낚시 관광을 많이 가요. 그래서 대마도에서 그 살고 계신 일본 분들이 그 낚시 렌트나 이런 사업이랑 숙박업에서 조금 관광업으로 조금 먹고 살고 계신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. 근데 또 좀 거기 가서 좀 한국이랑 문화가 다르니까 또 거기 있는 분들 주민분들과 한국 분들이 마찰이 있는 경우도 좀 있고. 뭐 근데 뭐 그런 뭐 있긴 한데 서로 좀 다르니까 가깝지만 너무 다른 곳이라 마라도랑 대마도랑 한국은 그러니까 좀 서로 잘 존중해 가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행복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야? 나라 차이보다. 그렇기도 한데 약간 한국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. 야, 뭘 사기 전에 예를 들면 좀 차 사기 전에 차 살 돈 모아서 집부터 사라. 약간 일본은 근데 사실상 거의 다 월세 살잖아요. 많은 분들이. 뭐 월세나
개인주택이나 뭐 둘 중 하나지. 자기 집을 꼭 갖고 싶다는 있을 수 있지만 가져야 된다 무조건 이런 건 없잖아요. 약간 나는 여자니까 잘 모르겠어요. 아니 근데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. 일본보다. 일본 사람들은 서로 막 그렇게 경쟁이 막 치열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로 어떤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건 그 사람보다 적게 벌건 서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약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밋밋하게 살아도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그냥 그 조그만한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보기에는. 음. 근데 한국은 뭔가 약간 무한 경쟁을 하는 느낌? 눈치 게임? 약간 눈치도 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좋은 차를 타야 되고 큰 차를 타야 되고 명품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. 사치품이라고 말할게요. 사치품을 막 사야 되고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아야 되고 근데 또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. 한국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.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근데 뭐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겠지만 좀 일본에서 제가 살면서 느꼈을 때는 10명 중 한 두세 명이 그런 느낌? 근데 한국은 10명 중 한 7, 8명이 서로를 막 감시하면서 쟤는 뭘 타네, 자동차는 뭘 타네, 쟤는 얼마 벌겠다 막 이러면서 서로의 삶을 비교하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도시에 사니까 그런 거 아닌가? 요? 도시에 사니까 시골에서는 뭐 없는 것 같은데. 한국도 그렇고. 근데 한국도 막 무조건 서울로 막 올라가라고 하니까 뭐 그치. 근데 일본에서는 뭐 무조건 도쿄로 가라고 말은 없잖아요, 사실상. 뭐 근데 뭐 그거는 일본의 뭐 경제적인 크기나 뭐 내수 경제 뭐 크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구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뭔가 한 일본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맛있는 밥을 먹고 저녁에 목욕을 하고 행복 같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행복이다 삶에라고 그렇게 약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냥 그날을 사는 거지. 근데 뭐 한국에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참 저는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일본에 있을 때는 뭐 제가 돈도 많이 없고 그랬지만 그냥 그래도 즐거웠어요 하루하루가. 근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뭐 제가 뭐 돈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 뭔가 좀 숨 막힌다는 느낌? 일본에 있을 때보다. 근데 사실 일본에 있을 때는 제가 돈이 더 없었잖아요. 정말 한 푼도 없고 아무것도 거의 없었는데도 막 이렇게 숨 막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참 이건 뭐 어디까지 주관적인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. 과연 행복이란 뭘까?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. 아, 오늘 또 2부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오늘 뭐 어떠셨을까요? 얘기하면서. 근데 제가 얘기를 다 했죠 또. 네. 아니 근데 왜 얘기를 그렇게 잘 안 하셨어요? 생각하는 시간을 안 줘서. 생각하는 시간? 근데 이 라디오나 방송이 너무 이게 오디오가 길거나 너무 이렇게 공백이 길면은 바로 카트예요, 카트. 그럼 뭐 노력해야죠. 그래요. 이렇게 막 그냥 일단 뱉어야 돼요. 이상한 말 빼고는 그냥 일단 뱉고 봐야 돼. 그거 제가 수습해 드리니까. 그리고 그 뭐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재밌게 과연 들었을까요? 이거 마지막까지 듣는 사람 있을까요? 마지막까지 들어줬으면 뭐 재밌으니까 들은 거 아닌가? 이 인사를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럼 다 마지막까지 들었다는 거네요? 뭐 그러겠지? 아, 요. 예, 여러분. 오늘도 뭐 마지막까지 들을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는 뭐 근데 저희는이 아니고 이분이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너무 바빠져가지고. 예. 뭐 나오라고 하면 나올게요. 네, 여러분 그렇다고 하네요. 이제 날씨가 요즘 좀 또 엄청 더워졌죠, 갑자기. 맞아. 오늘 3월 23일인데 25년 여러분들도 변해가는 날씨에 잘 적응하시고 하루하루 행복이란 뭘까? 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하신 분들은 그 행복 그대로, 행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행복을 찾아서 하루하루 정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 여러분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